친한 친구가 했던 말 한마디,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을 때 있지 않나요? 투정처럼 들렸는데 가만히 보면 결국엔 자랑처럼 느껴지고 속으론 그래, 잘났다라는 말이 올라오는 순간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는 자랑 아닌 척 자랑. 그 은근한 말투, 속 심리를 함께 들여다보려 해요. 친구를 잃게 만드는 자랑 5가지. 말은 늘었는데 친구는 줄어드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관계는 말로 시작되지만 그 말 한마디로 멀어지기도 하니까요. 공감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눌게요. 첫째, 배우자, 자랑. 아유, 나는 진짜 우리 남편 때문에 속 터져. 친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작은 한숨과 함께 말을 꺼냈어요. 맨날 똑같아. 출근할 때는 꼭 문자 보내고 퇴근하면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아니, 가끔은 좀 무심해도 괜찮은데 진짜 지치지도 않나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게 속 터지는 거면 나는 어디쯤에 서 있는 사람이지? 말은 남편이 답답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남편 아직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며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 너무 익숙하죠. 우리 남편. 아유, 맨날 집 앞에 데리러 온다고 난리야. 난 오히려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 맨날 손잡고 걷자 그러고 밥도 자기가 차리겠다는데 난 그게 더 불편하더라. 겉으로는 불평인데 실제로는 사랑받는 나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심리학에선 이걸 감정투정형 과시라고 해요. 자랑이라고 하기엔 민망하니까 투덜거림이나 피곤함, 불만의 말투로 감싸는 거죠. 하지만 핵심은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그는 나를 위해 여전히 뭔가를 한다. 이걸 은근슬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듣는 사람은 어때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부럽다. 나는 그런 말 한 번 못 들어본 지 언젠데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그게 바로 이런 말의 무서운 점이에요. 직접 자랑을 하면 받아치는 방법이라도 있지. 투정과 걱정의 말투에 포장된 자랑은 반박도 못하고 더 속상해지기만 해요.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선 이런 배우자 이야기가 더 민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다정함이 사라지기도 하고 말수가 줄고 서로의 존재가 당연해질 때 그 한마디 말,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런데 친구는 그 그리운 것들을 투정인 척, 귀찮은 척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할 때 그 말은 상대의 결핍을 들춰내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따뜻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남편이 케이크 사왔더라. 예전엔 이런 거 안 하던 사람인데 말이야. 좀 놀랍더라. 나도 잘 몰랐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더라고.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하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따뜻한 이야기로 전해지죠. 관계는요, 말이 많아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말의 온도 차이 때문에 조용히 금이 가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 자랑은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해요. 그 말이 누군가에겐 와 부럽다 보다는 그래서 나는 뭐가 문제야? 라는 마음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정은 누가 더 잘났는지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누가 더 솔직하고 따뜻했는지가 기억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 이제 투정하는 척, 피곤한 척, 아휴 진짜 지겨워 같은 말 뒤에 숨은 나 괜찮지? 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진심 담아 전해보는 건 어때요? 그게 우정을 더 깊고 오래가게 하는 진짜 대화의 시작일 테니까요. 둘째, 자식 자랑. 5명이 모인 점심자리였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본 친구들끼리 밥 먹고 커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속을 썩여. 이번에도 또 대기업 인턴 붙어놓고 그냥 안 가겠다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겸손이 없고 자기 고집만 센지.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뭐라 대답을 못했죠. 그 순간 다들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게 자랑이잖아. 그 친구는 분명 걱정하는 척했지만 듣는 우리는 그 말 속에서 딸의 성취와 능력을 읽고 있었어요. 아마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묘하게 우월감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 모임 이후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그랬어요. 나는 자식 얘기 이제 입도 안 댈 거야. 괜히 말 꺼냈다. 자존심만 상했어. 중년 여성들의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는 특히 더 민감한 주제예요.
우린 다 각자의 아픔과 고생, 그리고 자식 문제로 쌓인 걱정을 안고 있잖아. 그런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비판하는 척, 푸념하는 척하며 결국엔 자랑처럼 포장해버리면 듣는 사람 마음엔 비교가 들어오고 상실감이 따라오고 억울함까지 스며들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은근한 자랑의 심리어휘 겸손이라고 해요. 내 자랑을 직접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비판이나 걱정의 형식으로 내 아이의 우월함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이런 말들. 아들이 너무 예민해서 공부만 잘하니까 친구가 없네. 딸이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는데 스트레스 받는 게 걱정이야. 우리 애는 회사에서 자꾸 팀장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싫다네. 이런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걱정이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나 잘났다는 신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 얄미운 이유는 듣는 사람은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 좀 불편하다라고 말하면 나 자랑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고 되돌아오죠. 결국 마음만 상한 채로 그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모임에선 자식 이야기 꺼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자식이 고민거리라면 한두 명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조용히 따로 털어놓는 게 나아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건 고민 나눔이 아니라 비교의 시작이 되기 쉬워요. 중년의 우정은 누가 자식 잘 뒀나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의 나를 이해해줄 사람과 따뜻한 눈빛을 나누는 시간이 돼야 하잖아요. 그걸 위해선 아무리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자식 이야기는 그 자식이 내 곁에 없는 자리에서는 하지 않는 게 관계의 배려이자 품위입니다. 말은 언제나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고 배려는 언제나 입을 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셋째, 경제적 자랑. 나는 진짜 주식이랑은 안 맞는 체질인가 봐. 친구가 탄식을 하듯 말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죠. 어쩌다 한번 잘 돼서 이번에 차는 바꾸긴 했는데 에휴, 예전에 손해본 거 생각하면 아직도 아까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투덜대는 척하지만 말 끝에는 어김없이 자랑이 들어가요. 차를 바꿨다는 말, 요즘 주식이 잘 돼서라는 전제. 그리고 난 그런 거에 무관심한 사람처럼 말투는 덤덤하게, 태도는 겸손하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말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는지. 나 그래도 여유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요. 이런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묘하게 나는 왜 이렇 하는 비교가 시작되죠. 특히 요즘처럼 살림살이 팍팍하고 아껴야 하는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마음에 박히기도 해요. 심리학에선 이런 걸 감정 위장형 우월감이라고 해요. 겸손하고 손해본 척하며 결국은 자신의 우위와 여유를 보여주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직설적인 자랑보다 더 위험해요. 우월감을 끼워 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어색해지고 듣는 사람의 자존감은 조금씩 금이 가요. 사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돈이 조금 모였을 때, 뭔가 여유가 생겼을 때나 잘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받고 싶은 감정.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걸 돌려 말하려는 마음이에요. 정말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상대의 입장을 먼저 살피고 말하는 용기. 그리고 배려가 담긴 말의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조금 나아졌는데 너한테 괜히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사실 너랑 하는 얘기가 아니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거든. 이런 말 한마디가 있으면 상대는 내 이야기를 자랑이 아니라 공유로 받아들여요. 중년 이후의 우정은 재산이 아니라 눈치와 말투로 지켜지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면 제대로, 안 할 거면 애매하게 비틀지 말자는 거예요. 모임에서 차 샀다고 할 거면 이번에 좀 욕심냈어.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싶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편해요. 괜히 뭐 어쩌다 보니 바꿨지 뭐 하면서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그 말투가 가장 듣기 싫은 거예요. 여자의 자랑은 말투에 있고 말의 순서에 있고 겉으론 아닌 척하지만 결국은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를 나이도 아니고 그걸 공감 못할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상대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 그게 중년 이후 인간관계의 지혜예요. 넷째, 외모 자랑. 그날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친구가 앉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아유, 나 진짜 요즘 너무 쪄가지고 원래 입던 스커트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요거 하나 샀는데. 어때? 배 안 나와 보여?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다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게 살찐 거면 나는 고무줄 바지 입고 와야겠다. 몸매는 여전히 날씬하고 팔이며 허리 라인은 잡혀 있고 심지어 화장도 잘 먹고 옷은 대충 입었다고 해놓고 색깔 배색은 셀카용이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겸손한 척하면서 하는 자랑의 전형이죠. 여자들은 알아요. 나 살쪘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살쪘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 진짜 살찐 사람은 옷 얘기도 안 하고 사진도 안 찍고 그냥 밥 먹을 때 말없이 숟가락만 들지. 그런데 날씬한 사람이 요즘 살쪘어 하는 순간 그 말은 나 원래는 이보다 더 말랐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희보단 나아 라는 의미도구 안에 슬쩍 들어가 있어요. 심리학에선 이걸 겸손 위장형 자기 과시라고 하죠. 자신의 당점을 숨기려는 척하면서 결국은 더 강하게 드러내는 방식이죠. 그게 왜 더 얄밉냐면 정면 승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 요즘 좀 괜찮아졌지? 하고 말하면 차라리 솔직해서 웃고 넘기는데 아, 나 진짜 안 되겠어 하면서 날씬한 허리를 잡고 투정 부리는 그 모습은 듣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대화의 균형을 깨는 거예요. 건강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요즘도 하루만 보는 기본이야. 안 걸으면 몸이 찌뿌둥해서 못 살겠어. 라고 말하는 친구는 결국 나는 건강관리 열심히 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진짜 아픈 사람은 운동해야 하는데 하면서 말끝 흐리고 걷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앞에서 나는 아직도 계단 2칸씩 올라다녀 하는 말은 배려보단 무심함으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중년이 되면 외모와 건강은 남과 비교해서 웃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내 삶의 숙제이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외모나 건강 이야기는 친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서 꺼내야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힘들면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정말 걱정되면 어떻게 관리하니? 나 좀 알려줘. 이렇게 공감과 궁금함으로 말을 시작해야 관계가 편안해져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로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싶은 건 아닐까? 그 질문 하나면 우정이 망가지는 말,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중년 이후의 여자는 말투로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눈빛으로 진심을 나눠요. 그러니 이제는 겸손한 척하는 자랑보다는 진짜 나를 보여줄 용기와 따뜻함으로 우리끼리 더 예쁘게, 더 오래 가자. 5째, 인맥 자랑. 아, 진짜 요즘 너무 피곤해서 죽겠어. 친구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었죠. 왜? 무슨 일 있었어? 그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제는 골프 갔다 왔지. 그 전날은 친구들이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부산까지 찍고 왔지. 안 갈 수도 없고 다들 나 없으면 서운해하니까. 아, 진짜 누가 날 좀 집에 가둬줬으면 좋겠다. 말은 피곤하다고 하는데 듣는 우리는 어땠게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부럽다. 난 요즘 약속도 없고 드라이브는커녕 마트도 혼자 다니는데 이게 바로 인기 많은 척, 바쁜 척, 피곤한 척하면서 결국은 자랑하는 말투의 대표 예예요. 심리학에선 이걸 피로 위장형 자기 과시라고 부른대요. 피곤하다는 말은 사실 바쁘다는 말이고 바쁘다는 건 인정받고 있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죠. 즉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초대받고 있어. 나는 외롭지 않아를 빙 둘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아주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런 말을 들으며 나는 아무도 나 부르지 않는데 내가 빠지면 서운해할 사람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거든요. 관계는 상대가 자신을 비교하고 작게 느끼는 순간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건 아무리 오래된 사이여도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물론 진짜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피로 뒤에 나는 이만큼 바쁜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된 사람이야를 자랑처럼 흘리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면 그건 우정을 깎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 만나는 게 좀 버겁더라. 혼자 쉬는 시간이 더 그리워져. 가끔은 아무 약속도 없는 하루가 더 고마워. 이런 말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마음도 편하게 해줘요. 그리고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시작되죠.
우리는 다 알아요. 누가 인맥이 넓은지, 누가 요즘 더 바쁜지. 이 말 안 해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은 적게 할수록 깊어지고 조금 더 솔직할수록 가까워져요. 관계가 오래 가려면 자랑은 줄이고 공감은 키워야 해요. 친구가 듣고 나서 그래서 뭐 말이 나올 법한 이야기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게 맞고요. 우리 이제 겸손한 척하는 과시는 멈추고 진짜 나를 말해보자고요.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자랑하려고 말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기쁘고 나를 좀 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꺼낼 땐 지금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누르진 않을까? 그 질문 하나만 더 하면 우리의 관계는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관계를 지키는 건화려한 말이 아니라 눈치 있는 침묵과 조심스러운 솔직함이에요.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진심 담아 준비할게요.